안녕하세요. 엘라인 에듀입니다. 오늘은 23년도에 공개 문제로 제공된 공개 문제의 23번을 인벤터에서 작업하는 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인벤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시험 보는 장소에 기본 프로그램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들고 가서 시험을 보지 않고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를 그대로 활용을 할 때 인벤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인벤터에서 작업하는 방법으로 공개 문제의 2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벤터를 실행을 하시고 새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요. 버전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스탠다드 IPT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스탠다드 IPT에서 1번과 2번 모델링 두 가지 다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따로 조립을 안 하고 스탠다드 IPT에서 모두 다 그림을 그려서 슬라이싱을 하는 걸로 만약에 작업을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이 단위가 돼요. 단위가 지금 현재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 버전에 따라서 기본 단위가 인치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단위를 변경해 주셔도 되고요. 템플릿 자체를 밀리미터 템플릿으로 변경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왼쪽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경로에서 코리아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고 메트릭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걸로 작업을 해주시면 단위가 변경하지 않아도 기본 설정 값이 밀리미터로 되어 있어서 바꾸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요걸로 작업을 하시고요. 혹시나 요 상태에서 지금 기본 상태에서 얘가 스탠다드 IPT라고 하는 게 밀리미터로 되어 있다면 그냥 여기서 작성을 눌러주셔도 돼요. 그러나 단위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셔야지 돼요. 자, 먼저 1번 모델링을 작업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는 조립이라고 하는 메뉴를 쓰지 않고 이 스탠다드 IPT에서 두 가지 다 모델링을 진행을 해서 작업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먼저 1번 모델링부터 작성을 할 건데 도면을 잘 보시면 얘가 지금 라운드로 되어 있고 여기도 라운드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거는 그냥 돌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돌출하게 되면 이 부분에 라운드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R 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는 얘를 회전체로 작업을 해 주셔야지 돼요. 자, 그리고 1번과 2번 모델링이 조립되는 포인트를 저는 여기로 잡고 작업을 할 거거든요. 마찬가지 2번에서는 이 1번 부품이 조립이 되는 여기 부분,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고 작업을 할 건데요. 나중에 조립할 때 이 두 개 제품, 두 개의 포인트가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XY 평면에다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회전체니까 먼저 기준이 되는 선분을 하나 그림을 그려 놓고요. 형태는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스케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선은 회전축이니까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고 치수기입을 넣어 볼게요. 자, 바닥에서부터 바닥선까지 거리는 1mm가 떨어졌고 직선의 길이는 17mm가 되고요. 그다음에 호의 크기, 외곽계의 호의 크기가 R17이니까 여기도 17mm라고 하고 요거는 11mm 안쪽,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지금 11이죠. 11mm 치수 기입을 하고 폭 높이가 5mm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5라고 지정할게요. 자, 완전하게 구속됐습니다. 라고 됐죠. 그러니까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회전하기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얘 폭이 6m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바깥쪽 부분과 이 바깥쪽 부분을 제거해야 되겠죠. 자, 윗면을 눌러서 스케치 작성을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요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이 쪽을 제거하고 여기를 제거할 건데 교집합이라고 하는 메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심점 직사각형으로 중심점 기준 포인트 찍어주시고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림을 그리고요. 치수 기입으로 폭 너비가 6mm다라고 사이즈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그런 다음에 돌출을 눌러서 얘를 돌출할 건데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전체 길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 남아야 되니까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이 형성이 됐는데, 자,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의 길이가 서로 다르죠. 얘는 17mm이고 이 부분의 길이는 현재 12mm예요. 자, 그러면 얘가 5mm만큼 더 짧아져야 되겠죠? 자, 이때는 밀고 당기기라고 하는 건데요. 직접 편집이라고 하는 거 눌러서 요 면, 우리가 옮기려고 하는 면 찍어주시고요. 화살표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시면 돼요. 자,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면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우리가 줄여야 하는 값만큼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제 중간 부분에 축 부분을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우리가 기준 평면을 X, Y로 잡았으니까 XY 평면 눌러주시고요. 선 그리기를 이용을 해서 똑같이 제가 아까 기준을 여기다가 잡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 먼저 기준 축이 되는 선을 먼저 하나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머리 부분 그림 그려주시고 중간에 있는 선은 중심선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중간에 있는 선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주시면 중심선 메뉴 나와요. 자, 이제 치수기입으로 중심선과 얘 10파이가 되고요.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0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 머리의 두께는 3mm가 되고 전체의 기장은 27mm가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의 사이즈가 없죠. 자, 이 부분의 사이즈가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원활하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즈보다 마이너스 1을 적용을 해서 7파이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치수 클릭해서 연두색 선과 중심선 클릭하신 다음에 7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 회전하기를 눌러서 영역을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둘 다 찍어주시고 축이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형성이 되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요 코너에 라운드가 들어가 있죠. 목깎이라고 하는 거 눌러서 모서리 찍어주시고 지시되지 않은 라운드는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mm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반 모델링은 작업이 다 된 것 같고요. 잠시 가시성을 꺼두도록 할게요. 왼쪽 브라우저에 가서 본체 솔리드라고 하는 거 가시성 꺼주시고요. 두 번째 거 모델링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본체는 바닥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할 거라 이 바닥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그림을 그릴게요. 자, 스케치 작성해서 바닥 평면 눌러주시고요. 자, 바닥 평면을 눌렀는데 X의 방향이 지금 반대로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게 X고 이렇게가 Z축이 돼야 되는데 방향이 지금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집 모양 한번 눌러주시고 윗면을 눌러주시면 다시 X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 방향으로 잡히게 돼요. 자, 이제 여기에서 모양을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슬롯을 활용하도록 할게요. 중심점을 먼저 클릭을 해서 이렇게 슬롯을 먼저 하나 그림을 그려놓고요. 자, 얘가 왼쪽과 오른쪽의 사이즈가 서로 다르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여기다가 치수기입으로 요거 값을 파이 1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운드 8이라고 집어넣게 되면 둘 다 라운드 8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얘 선이 두 개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자, F8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현재 들어가 있는 구속 조건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평행한다라고 하는 이거 구속 조건을 제거를 하시고 치수 기입을 넣어주시면 왼쪽과 오른쪽의 사이즈를 따로 주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이 상태에서 F8번 키를 눌러서 구속 조건을 보이게 활성화시켜 주시고 평행한다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선택을 해서 제거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치수 기입으로 여기에다가 15라고 넣어주시면 왼쪽과 오른쪽 사이즈를 따로 넣으실 수 있어요. 중간에 있는 선을 클릭을 해서 직선거리 33mm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돌출.
돌출 높이는 10mm예요. 그런데 기존 객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동으로 차집합이 되는데 우리는 새로운 솔리드를 작성할 거라 새 솔리드라고 하는 거를 눌러주시고요. 방향은 위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아까 그려놨던 본체 잠시 가시성을 활성화해 보시면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다시 가시성을 끄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윗면 눌러서 스케치 작성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원을 하나 형성하는데 중심점 찍어서 보행, 끝점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사이즈를 따로 넣지 않아도 완전하게 구속이 되죠. 자, 이제 돌출로 높이 값은 13.5 빼기 10mm 하시면 되죠. 우리가 벌써 10mm를 돌출을 해놨고 전체 길이가 13.5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3.5만큼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제 구멍을 한번 파볼게요. 구멍을 파볼 건데 객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자, 제가 여기를 따로 스케치를 해서 지금 여기가 분리된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 돌출을 할 때 얘가 새솔리드로 작업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이 윗면을 눌러서 첫 번째 거 아이콘 돌출 편집에 들어가서 접합으로 작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접합, 그래야 기존 객체와 붙어져서 얘가 이렇게 한 개 객체로 나오게 되죠. 자, 이제 구멍을 뚫어 볼 건데요. 이 부분부터 구멍 뚫어 보도록 할게요. 구멍 사이즈는 20이고 각도가 90도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직선 거리가 7mm라고 했으니까 여기 직선 높이는 3mm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에는 못따기 3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3mm, 여기도 3mm에서 외곽 파이를 26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구멍 눌러서 윗면 눌러주시고 모서리를 클릭을 해서 위치를 결정해 주시고요. 구멍은 단순 구멍, 그리고 카운트 싱크라고 하는 걸 눌러서 상단에 구멍 파이는 26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각도 90도, 그리고 구멍 파이는 20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왜 26이 되냐면 아까 여기 직선 거리가 7mm라고 했고 전체 높이가 10mm잖아요. 그럼 여기가 3mm, 9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3mm가 돼요. 오른쪽 3mm, 왼쪽 3mm 합쳐져서 26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구멍을 또 뚫을 건데 얘는 방향이 밑에서 위로 뚫어져 있는 구멍이에요. 넓은 파이가 아래에 있고 좁은 파이가 위에 있으니까 바닥을 돌려서 바닥면이 보이도록 두시고 구멍 뚫으려고 하는 면 찍어주시고 모서리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카운트 보어죠. 카운트 보어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고 자, 먼저 카운트 보어 사이즈는 12파이가 되고 깊이 값은 4.5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멍 파이는 8파이가 되죠. 여기에 12, 그리고 4.5, 그리고 8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 전체 관통이니까 전체 관통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작업은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위에 홈을 파주셔야지 되는데 자, 안쪽의 홈은 10.5, 바깥쪽은 17.5. 자, 우리가 지금 형성이 돼야 되는 게 호예요. 그런데 이렇게 호로 스케치를 하려고 그러면 작업이 더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원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제거하시면 되거든요. 자, 윗면 눌러서 스케치 작성, 원 그리기로 클릭을 해서 반지름 값 10.5, 다시 중심점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반지름 값 17.5. 자, 이렇게만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굳이 제거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하고 돌출. 자, 얘를 돌출을 할 건데 방향은 아래쪽으로 가야 되죠. 자, 깊이는 얼마만큼 돌출해야 되느냐? 3.5예요. 그러면 거리값에다가 3.5라고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죠. 자, 두 개의 객체가 중첩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차집합이 활성화가 됐지만 요거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작업은 된 것 같네요. 자, 글자만 각인하면 되는데요. 글자를 쓰려고 하는 면을 눌러서 스케치 작성 눌러주시면 돼요. 마지막 아이콘 클릭해서 스케치 작성 하시고요.
문자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고 면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중간에 중심이라고 두시고 수험번호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는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23번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냥 이대로 확인을 누르면 글자가 너무 작죠. 자, 글자를 조금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글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문자 입력 창이 다시 나오는데요. 글자를 모두 다 드래그 하시거나 혹은 컨트롤 A 해서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글자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요 위치 이렇게 조금 끌어서 위치를 조절해 주셔도 되고요. 사이즈를 줘서 글자를 위치를 조절해 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모양이 조금 이상해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조절해 주셔도 되고요. 치수를 주셔도 돼요. 치수를 줄 것 같으면 치수 기입이라고 하는 걸로 뭐 얘 높이 얼마,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거리 얼마 이런 거 주시면 위치를 잡으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시고 엠보싱 하시면 되죠. 먼저 문자를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음각으로 작업을 할 거고 깊이는 0.5만 하시면 돼요. 자, 이때 화살표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때 아무런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화살표 방향이 뒤로 향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화살표 방향 반전 눌러서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눌러주시고 음각으로 그리고 0.5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작업은 완성이 됐고요. 아까 좀 전에 그려놨던 솔리드 1번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 제품을 열었더니 여기 부분이 살짝 중첩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 부품을 위로 조금 이동을 할 건데요. 수정하기에 가서 본체 이동이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고 첫 번째 본체, 첫 번째 그렸던 1번 부품을 클릭을 해서요. X값은 0, Y값을 1mm만 옮겨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1mm 위로 옮겼어요. 위로 옮겼더니 여기도 뜨고 여기도 뜨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또 너무 많이 옮겼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요. 뷰에 들어가서 단면 뷰. 자, 중간에 있는 평면 하나 클릭을 해서요. 얘를 화살표를 이렇게 옮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서 여기도 공간이 비어 있고 여기도 공간이 비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 우측면도로 보고 작업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단면도 눌러서 화살표를 이렇게 뒤로 끌고 가 보시고 우측면도 눌러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떨어져 있어야지 원활하게 동작이 돼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작업을 하셨으면 슬라이싱 방향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슬라이스 방향은 여기서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그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가서 방향을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데요. 얘는 여기 바닥이 넓은 부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두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출력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3D 모델링에서 조립한 상태에서 제품에 간격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 수정하기 들어가서 본체 이동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살짝 들어준 거예요. 요거 본체 이동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서 본체를 이동해 주시고 위치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